글자고요. 119쪽. 자, 타이틀이 뭐예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1세대 1주택 특례주택이라고요. 얘는 집이 두 개예요. 집이 두 채라고요. 집이 두 개일 때는 아까 어떻게 배웠어요? 항상 먼저 파는 거는 과세하죠. 나중에 파는 게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라고요. 그럼 집이 두 개인데 몇 개로 보는 거다? 하나로. 하나로 봐서 결국 요건이 충족되면 둘 다 비과세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의 특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1번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됐죠?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잘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부터는 두 채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종전 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옛날 주택, 구주택, 그리고 여유 자금이 있어서 집을 하나 샀죠? 이거를 지금부터 무슨 주택이라고 그래요? 다른 주택, 즉 신규 주택이다 이거지. 그럼 주택 수가 몇 개예요? 두 개. 그럼 원칙은 먼저 파는 거 과세예요. 그럼 1세대 1주택 특례로 가려면 요건이 충족돼야죠. 그럼 이해를 취득한 날부터 반드시 다른 주택은 1년 지나서 1년 이상 지난 후 요거를 취득해야 돼요. 6개월 만에 취득하면 안 돼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두 개가 됐죠? 그럼 항상 팔았잖아. 그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 거를 몇 년 준다? 원칙이 3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뭐를 양도해야 돼? 항상 앞에 거. 앞에 거를 양도하면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만약에 다른 주택을 먼저 팔면은 보지 아니한다. 뒤에 거를 먼저 팔면 무조건 과세예요. 그래서 두 개지만 하나로 본다. 그리고 물어볼 때는 두 개는 반드시 몇 년 이상 2년 이상보다 보유하여야 한다. 물어볼 때 아까 하나는 2년 안 따지는 주택이었죠? 그럼 두 개일 때는 2년 보유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비과세를 해준다. 그래서 두 개일 때는 항상 이 규정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왔잖아요. 박스에 밑줄 그은 거. 밑줄 그은 거 있죠?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돼요. 그리고 주택이 아니라 뭐도 취득해도 똑같다. 뭐를 취득해도 똑같아? 조합원 입주권.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한다고요. 멀쩡한 집을 사도 되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도 주택수는 몇 개야?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역시 3년 이내에 팔면 돼요. 그래서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팔 때는 밑줄 그은 거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괄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래서 세금 문제 조합원 입주권도 세법에서는 뭐에 포함한다?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 지나서 취득하고 팔아먹을 때는 3년 이내 3년 이내는 반드시 순서를 따져. 3년 옆에 어떤 거를 팔았다는 거야? 종전 거. 앞에 거를 종전. 그럼 하나로 본다. 물어볼 때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2년 이상 물어볼 때만.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제일 밑으로 내려와요. 5번 쭉 내려와요. 자, 5번 내려왔어요. 별 하나 딱 붙이고 하자. 한번 읽어봐야 다 같이 시작.
자,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수도권 밖으로. 그래서 따라온 거야. 종업원이나 임원이. 그래서 무슨 주택을 취득하는 거야? 수도권 밖에서. 지방에서. 자, 타이틀이 뭐라고요? 공공기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서. 얘가 뭐가 있어요? 저 공주시. 공주. 공무원들이 일부 내려와서 집 샀잖아. 집 사놓고 이 녀석들 살지는 않고 분양권 전매해서 다 돈 벌었잖아요. 그죠? 아, 세종시. 맞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세종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부 내려와서 집 산 거야. 수도권 밖에서. 공공기관 이전. 이러고는 3년을 주는 게 아니라 부득이하기 때문에 종전주택을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5년. 5년 이내에 팔면 돼. 그럼 비과세 준다. 그래서 3년을 몇 년으로 본다고요? 5년 내려와라 이거지. 그래서 공공기관 하면 숫자가 5년이에요. 일명 전두환 시절 50. 50이야 50. 5년 이내에 종전거를 팔면은 비과세 준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 때나 취득하면 돼. 아무 때나. 그래 1년 이상 지난 후 이런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5년 이내에 팔면 돼요. 공공기관 50 알아들었나요? 5년 이렇게 넘어가죠. 자, 2번 꼭대기. 이번에는 상속받아서 두각이 됐네요. 상속받아서. 자, 칠판 한번 봐요. 칠판 한번 보라고요. 자, 자녀도 집이 있어. 자녀집 일반주택. 부모님이 사망합니다. 사망해서 일반주택을 뭐 받은 거야? 상속. 그럼 집이 두 개잖아. 자녀도 집이 있고 부모님이 사망해서 일반주택을 상속받았다고요. 그럼 집이 두 채지? 그럼 이거는 처분기한을 안 따져. 여기는 5년 이내에 팔아라. 3년 이내에 팔아야죠? 이거는 상속은 부득이하므로 언제든지 아무 때나 언제든지 뭐를 먼저 팔면 된다? 일반주택. 그럼 항상 이 규정을 같이 가요. 하나로 본다. 팔아먹는 거는 물어볼 때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은 과세예요. 항상 하나로 본다. 2년 보유 물어볼 때만. 그럼 이거는 자녀 집을 먼저 팔아야 돼.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과세한다고요. 부모님 집이 단독주택이야. 귀신 나와. 2층 가면 유리창이 덜렁덜렁 거려요. 바퀴벌레가 막 춤을 추고 돌아다녀. 애들이 안 가려고 그래.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밑줄 그은 것만 보라고요. 1번 상속. 밑줄 그은 거.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주택. 그러면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본다. 그리고 물어볼 때는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항상 팔아먹는 것만 물어볼 때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옵니다. 3번 밑으로 내려와요. 직계존속의 동거복령을 위해서 1세대 2주택이 됐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녀도 집이 있어. 그리고 부모님도 집이 있다고요. 합쳤어. 합쳤다고. 뭐를 합친 거예요 이거? 주민등록법상 합친 거야. 그럼 1세대 2주택이 되죠? 주민등록법상 왜 합쳤어? 부모님이 자녀 밑으로 들어갔죠? 그럼 국가적으로 혜택 받으려고. 의료보험도 공짜로 할 수 있잖아. 또는 여러가지 국가적으로 혜택을 받아. 그래서 자녀 밑으로 합친 거라고요. 주민등록법상. 맑게 알아들었어요? 그럼 주민등록법상 1세대 2주택이잖아. 그럼 이제 부모님 나이를 따져. 막 합치면 안 돼. 부모님 나이는 만 몇 세 이상 합쳐야 돼? 60세 이상. 거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60세 이상. 첫 번째 줄. 60세 이상. 과로 장인장모 돼야 안 돼요. 장인장모 돼야 안 돼. 장인장모도 되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할 일은 뭐야?
장인 장모 보면 어머니 아버지라고 해야 돼. 장모님. 저는 옛날에 장모님이라 그래서 처남이 부르더라고. 손위 처남이. 지금 돈 많은데 원주에서 암 걸렸잖아. 좀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되냐. 그래서 내가 어머니라 그러니까 장모가 나를 좋아하더라고. 어머니 그래야 돼. 그래야 와이프도 좋아해요. 와이프는 우리 집 가서 어머니 그러잖아. 나는 장모님 장모니까 형평이 안 맞잖아. 어머니 이렇게. 장인 장모도 돼. 60세 이상의 원칙이. 근데 이제 아버지 나이 남자가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버지는 74세, 어머니 여라고 그래요. 어머니는 40세. 된다 안 된다? 아버지는 74세, 여자는 40세. 한쪽이 사별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한쪽만 60세 넘어가면 돼. 이상이면. 그래서 괄호가 그 얘기잖아요. 두 번째 칸.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 제외. 포함. 한쪽만 60세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자녀가 뭐다? 효도한 거야. 효도했어. 아버지가 조르잖아. 자녀 앞에. 빨리 여자 하나 데리고 오라고. 그래갖고 캄보디아에 가서 데려온 거야. 말도 잘 들어요. 캄보디아 여성은. 아들 나이보다 더 적어 어머니가. 그래도 살아가죠. 그죠? 살아가잖아. 우리 대기업 총수는 보통 40세 이상 차이나. 롯데그룹 알아들었어요? 40세 이상 아무 없이 살아가잖아. 그 다음 정주영 씨 마지막 여자 40세 정도 차이 나잖아. 아무런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된다고. 자, 그럼 이제 팔아야지? 팔아야잖아. 그럼 이거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5년. 3년 하면 안 돼요. 5년 이내에 팔아야 돼. 왜 세필 5년이야? 오래 모셔라 5년이야. 그리고 반드시 옆에 뭐가 나와야 돼? 먼저. 순서를 안 따져. 아무거나 먼저 팔아면 된답니다. 그래서 옆에 1번 나왔잖아요. 합친 날로부터 5년. 옆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먼저. 아무거나 먼저예요. 순서를 안 따져. 그러면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팔아먹는 주택은 항상 2년 보유해야 돼요. 물어볼 때만. 그럼 이 경우 자녀 집을 먼저 팔까요? 부모님 집을 먼저 팔까요? 상식적으로 부모님 집을 먼저 팔지. 그래서 며느리가 돈 챙기지. 용돈 주면 되잖아. 같이 모시면서. 그럼 6개월 동안 용돈 잘 줘. 7개월부터 며느리의 본색이 나타나. 눈치 주는 거야. 눈치 줘. 그래서 이 부모가 서울 같은 경우는 파고다 공원으로 가출합니다. 그럼 거기 가면 남녀가 굉장히 많아요. 자식에게 올인해가지고 자식이 안 되니까 용돈도 못하고 담배 꽁초 이렇게 주워서 피는 어르신들이 엄청 많다고요. 그래서 자식에게 절대로 올인하지 말자. 큰일 난다고요 나중에. 저건 5년이요. 오래 모셔라.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4번. 큰 거 이번 혼인했어. 혼인해서 두 개가 됐네. 혼인하고 보니까 남자도 집이 있고 혼인하고 보니까 여자도 집이 있어. 이상한 집이네 이거. 처녀 총각이 혼인하면 93%가 집이 없어. 전세나 월세로 출발한다고요. 이건 집이 있는 거야. 혼인하고 1세대 2주택이죠? 남자 나이 42세, 여자 나이 63세. 돌싱등인 돌싱이겠지, 그죠? 저는 장가 갈 때요 월세도 없었어. 하숙집 그거 보증금도 없잖아. 하숙은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장모가 우리 와이프 앞에 어디 가서 전 보고 온 거야. 무조건 헤어지라고. 뭐에 쉬었다나.
그래서 결혼했어요. 저는 전 보면 재수 없어. 그러니까 하여튼 잘 살아가잖아. 그냥 아무런 무리 없이 막 장모, 처남, 처형까지 막 새벽에 하숙집으로 들어와. 그럼 퇴근하면 꼭 우리 집 사람은 하숙집에 와서 같이 자기 집 가더라고.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니까 우리 여자도 막 머리가 아프잖아. 마지막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거야. 우리 집 사람이 결단을 내려줬지. 저 남자 아니면 나는 죽어버린다. 그래서 그래서 하숙집에서 같이 살았어. 그랬어. 그래서 아무런 하자 없이 살아가. 그래서 우리 장모가 지금 저를 그때 한 게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해요. 가끔가다 장모 집 가면 있잖아요. 옆에 턱 밑에서 대화를 들어줘야 돼. 어르신들은. 그럼 우리 집 사람은 우리 장모는 정치 얘기를 좋아해. 다 판단해. 여당 야당. 그러면 같이 막 욕도 하고 그래야 돼. 되게 좋아해. 탁 밑에 고여서 2시간 동안. 너무 좋아해요. 자, 그럼 이거 팔아야지? 팔아야 돼. 똑같아. 몇 년 이내에 팔면 돼? 5년 이내에 먼저. 아무거나 먼저. 똑같잖아, 원리는. 오른쪽 박스에 밑줄 그은 거. 혼이 난 날로부터 몇 년? 5년 이내에 먼저. 나이 안 따져요, 이거는. 그럼 이거 누구 집을 먼저 팔아? 누구 집을 먼저 팔아? 맨날 반대로만 얘기하지. 여자 집을 먼저 팔지. 여자 집을 먼저 팔아요. 그 남자가 돈 챙겼잖아. 여자 집을 먼저 팔고 남자가 돈 챙겨 갖고 일주일 만에 행방불명. 그럼 여자는 파출소부터 동네방네 이 남자 찾으러 다니는 거야. 못 찾는 거야. 그냥 일주일 만에 그냥 무단횡단 하다가 그냥 자동차 사고로 축 사망해버려. 나쁜 놈이야 이거.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면 여자는 죽을 때까지 시다발해야 돼. 대구 가면 이런 여자가 하나 있어. 학원 5년 다녀 지금. 짓지말로 5년 다녔대. 남편이 어리니까 처음은 좋았는데 집구석에 있질 않는데 골프 치러 다니고 그 여자 보고는 학원만 나가라 그런대. 계속 떨어지래. 그래야 집중할 거 아니야. 그런 집안도 있어. 그럼 이 정도 나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 앞에 물어보면요, 황송하다 그래요. 살 수 있어요. 사랑은 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5번. 자, 5번 들어가네요. 이런 문화재주택. 문화재주택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한옥주택을 갖고 있어. 한옥. 이거 재산권 행사 마음대로 못하잖아. 그럼 칠판 봐요. 일반 주택 하나 갖고 있어. 그래서 문화재주택을 갖고 있다고요. 한옥주택도 주택이잖아. 이거 문화재. 그럼 집이 2개죠. 공부상 2개. 그럼 항상 똑같아. 문화재주택은 보존해야 되잖아. 보존해야죠. 그러니까 일반 주택을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돼요. 연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5번이 그 얘기야. 뭐를 양도할 때? 일반 주택. 밑줄 그은 거. 그럼 2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 자, 그 다음 이제 6번은 뭐를 갖고 있어요? 농어촌 주택을 갖고 있어. 칠판 봐요. 일반 주택 하나가 있고 시골에 농어촌 주택 갖고 있죠? 이 농어촌 주택은 발전시켜야죠? 농어촌 주택. 여기 보세요. 농어촌 주택은 왜 생긴 거야? 시골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거야. 농어촌 주택. 위의 상속은 일반 주택을 상속받은 거예요. 여기는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았다고요. 그럼 집이 2개지? 또는 시골이 싫어. 이농하면서 시골을 떠나면서 농어촌 주택을 남겨두고 떠난 거지? 그럴 때는 항상 농어촌은 발전시켜야 되니까 똑같아. 원리는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일반 주택. 그거잖아. 밑줄 그은 거.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몇 개로 보겠다? 하나로 보겠다.
일반 주택을 팔아야 돼. 농어촌 주택은 나중에 팔아야 돼 항상.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이제 역으로 시골로 귀농할 수 있잖아. 귀농주택이 있잖아. 그럼 이 귀농주택은 있잖아. 이거 투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일산에 경기도 일산에 고양시에서 강의해요. 근데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어떤 그 사람이 있어. 귀농한 거야. 고양시 바로 옆 동네로. 근데 그게 100평인데 집을 2층짜리 지어서 3년 전에 약 2억 가까이 들어갔대요. 2억 가까이. 근데 지금 3년이 되는데 5억 줘도 안 판대요. 5억 줘도. 그렇게 재테크를 멋있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3년 전에 2억 갖고 지었어. 앞마당에 잔디밭도 있고. 지금은 배가 오른 거야. 3년 만에. 땅값이 뛰었죠. 그죠? 그리고 유치를 잘 잡아서. 그래서 그 3개인가 했대. 3개. 그래갖고 3년 만에 7, 8억을 번 거야. 이렇게 재테크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귀농주택은 투기할 수 있죠? 아무 때나 팔면 안 돼. 투기 방지를 위해서 일반 주택을 역시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5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귀농이 들어가면. 그 밑에 나왔잖아요. 다만 나왔잖아. 귀농주택은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팔아야 된다? 5년. 기억이 안 날 때는 오 귀농했네. 알아들었나요? 오 귀농했구나. 5년이라고요. 근데 귀농 잘해야 돼요. 투기 목적이 아니고 진짜 귀농할 수 있죠. 귀농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충만했을 때 귀농해야 돼. 부부싸움 해갖고 귀농하면 바로 도망가요. 여자. 8대입니다. 적응을 못해서. 8이 여자야. 2가 남자고 적응 못해서.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하면 뭐다? 농사 짓고 산대요. 그러다 남자가 이제 지게 딱 치고 산에 나무꾼이 되잖아. 나무하러 가잖아. 가면서 이제 여자 보고 지시를 하잖아. 배추 300포기를 뽑아서 포장해놔라. 그럼 여자는 사랑이 충만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배추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먼 산을 바라보잖아. 남자 언제 올까? 사랑이 충만하면 가능한 거야. 사랑의 힘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핏하면 시골 가서 농사 짓는다. 골병 드는 거야. 잘못하면은. 사랑이 충만할 때 가야 된다. 그래서 여자는 배추 뽑을 때 남자만을 생각하면서 배추를 뽑잖아. 그래서 배추 뽑다가 지네가 싹 들어가도 지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네가 그럼 발로 탁 눌러서 죽이면서 자 그 다음 그렇게 힘이 세지는 거야. 자 넘어가죠. 자 122쪽 자 7번 큰 타이틀만 보면 돼. 자 122쪽 7번 자 이번에는 타이틀이 뭐다?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지방에서 취득했다고요. 실수요 목적으로.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실수요 목적으로. 자 칠판 봐요. 일반 주택이 하나 있어. 이렇게 어디 가서 집을 하나 샀어요? 수도권 밖. 그래서 수도권 밖이 두 번째 나왔네. 여기는 공공기관 이전. 공공기관 이전. 그럼 여기는 수도권 밖인데 목적이 뭐다? 실수요 거주 목적. 그럼 거주 목적이 뭐다? 애들 고등학교 이상 취약 때문에 또는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받았죠? 근무상 때문에 또는 병결려 질병치료. 그래서 이거 산 거야. 대부분 뭐가 많이 있어요? 취약 고등학교 이상. 애를 스카이 대학 보내고 싶은 거야. 그럼 지방으로 간 거야. 수도권에서 성적이 도시에서 성격이 어정쩡하지? 산골짜기로 쭉 들어가서 거기서 1, 2등을 해. 공부하는 애는 1%밖에 안 돼. 나머지 98%는 자. 그런 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 그런데 가서 1등하면 뭐다? 스카이 대학 들어간다. 우리 선배가 그랬어. 아들 공부 못하니까 지방 어디 저쪽 밑으로 갔어. 그래갖고 연락이 왔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갔어.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이런 경우 많아요. 교육제도를 악용한다고요. 그래갖고
판을 만들어 주니까 애가 있잖아요. 사법고시 패스해서 이 뭐 공부 안 하는 녀석이. 사관 집이 두 채요. 두 채. 그럼 팔아먹을 때는 일반 주택을 항상 이해를 먼저 팔아야 돼요. 몇 년 이내에 먼저 팔아야 된다. 3년. 이거는 5년 안 줘. 3년인데 그냥 3년 하면 안 되죠. 앞대가리에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그냥 3년 하면 안 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 주택. 항상 앞에 거. 항상 앞에 거를 먼저 팝니다. 동거복량 혼인 빼고는 항상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 앞에 거를. 왜 앞에 3년 앞에 이런 거 붙었어요? 그냥 3년 하면 안 되잖아요. 졸업한 날로부터 3년. 질병 치료가 끝나면 병치료 끝나는 날로부터 3년. 자, 그 다음 8번. 자, 8번 왔나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임대.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봐요. 자, 집이 두 개잖아요. 몇 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받아?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받죠? 그 3년 지나서 팔면 과세잖아. 3년 이내에 팔아야 되잖아. 3년 지나서 팔면은 과세해. 그러니까 과세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 3년 지나서. 알아들었나요? 그럼 뭐 하면 돼? 임대사업 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임대사업해. 알아들었어요? 임대사업. 이거는 내가 직접 살아. 거주. 3년 지났다고? 그럼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럼 하나는 임대사업해. 여러 개도 마찬가지야. 이건 그래서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이해를 팔면 하나로 본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지금까지는 2년 이상 보유죠? 이거는 거주하던 걸 팔잖아. 보유가 아니라 2년 이상 살다가 팔아야 돼. 살다가 거주. 근데 2년 이상 거주는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팔 때만 씁니다. 나머지는 다 2년 보유예요. 자, 8번. 그 얘기잖아요. 뭐를 먼저 팔아야 돼? 거주주택. 거주주택. 그럼 하나로 본다. 그럼 박스. 요건이 충족돼야죠? 1번 나왔잖아. 2년 이상은 뭐를 얘기한다? 거주기간. 거주하다 파는 거니까 보유기간 하면 틀려요. 그리고 2번은 임대사업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8가지 사례가 됐네. 그럼 9번까지만 합니다. 오늘 9번. 자, 매수자의 등기지연. 매수자의 등기지연이죠? 자, 칠판 봐요. 집이 두 개야. 여기 보세요. 집이 두 개라고요. 집이 두 개예요. 근데 이거를 팔았어.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잖아. 알아들었나요? 근데 잔금이 끝났는데 매수자가 뭐를 안 해가? 등기를 안 해가. 잔금이 끝났는데 그럼 공부상은 두 개지만 사실상은 공부상은 두 개잖아. 그러나 잔금이 끝났으므로 매수자 거야. 사실상은 하나잖아. 그럼 이거를 잔금 끝난 거를 입증시키면 이해를 팔 때 뭐를 해준다? 비과세를 해준다. 그 뜻이라고요. 자, 박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요. 박스. 시작. 그래서 증명하면 사실상은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니까 비과세한다. 자, 칠판은 봐요. 너줄 설명했잖아. 이거를 정리 잘해야 돼요. 아무 때나 파는 거. 연수 안 따지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 전체에서 4가지. 잘 봐요. 상속, 문화재주택, 농어촌주택은 처분기한 안 따져. 언제든지 일반주택을 팔면 된다. 부득이하잖아. 보존해야죠. 발전시켜야죠. 언제든지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 3가지에다 또 한 가지 뭐다? 임대사업자가 파는 거주주택. 언제든지 거주주택을 팔면 된다고요. 연수가 안 들어가.
나머지는 다 연수가 들어가요. 이거 3년 알아들었나요? 5년 3년 그리고 오래 살아라 오래 모셔라 5년 이렇게 연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분기한이. 그래서 연수가 들어가는 거와 연수가 안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구분 내용이 나와 있잖아. 세 가지로. 자, 122쪽 구분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 내용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죠. 파는 기간 몇 년 준다. 3년 종전거. 그리고 멀쩡한 집을 사도 되지만 뭐도 똑같다.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도 똑같아요. 주택수에 들어가므로 똑같아요. 2주택. 그리고 3 밑에는 수도권 밖. 이거는 공공기관 이전이죠. 공이니까 5년 주는 거야. 5년. 공하면 50. 그 다음 수도권 밖. 근무상영 편등으로 가는 거지. 취약 때문에. 그럼 3년은 3년인데 그냥 3년이 아니라 뭐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자, 올라가자고요. 자, 세대를 합쳐서 2주택이 됐죠? 이거 제일 잘하는 거 이거잖아. 동거복량 혼인. 오래 모셔라 5년. 오래 살아라 5년. 단 중요한 거는 뭐다? 옆에 뭐가 붙어야 돼? 먼저. 이거는 순서 안 따져. 아무거나 먼저예요. 이 앞에 거는 항상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되는 거야. 이 앞에 거를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동거복량 혼인은 아무거나 먼저라고요. 자, 그 다음 처분기한이 제한이 없는 거 네 가지가 있잖아. 상속, 부득이하잖아. 언제든지 일반주택. 문화재주택 보존해야지. 언제든지 일반주택. 농어촌주택 발전해야지. 언제든지 일반주택. 단 귀농은 투기해야죠. 투기 권리를 위해서 몇 년? 5년. 귀농했구나. 5년이야. 다음 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주택을 파는 거지. 언제든지. 단 요거는 물어볼 때 2년 보유가 아니라 뭐다? 2년 거주. 이거 거주하다. 살다가 판 거니까 거주. 나머지는 물어볼 때 다 2년 보유해요. 자, 그 다음 10번. 자, 10번 뭐라고요? 비과세되는 주택 부속 토지의 분야. 아까 설명했잖아요. 자, 밑줄 그은 거. 도시지역 안에서는 몇 배?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를 알아들었나요? 뭐에? 바닥면적, 정착면적. 그래서 바닥면적의 10배, 5배라고요. 정착면적. 그리고 괄호,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합니다. 무허가도 2년 보유하면 비과세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무허가 주택도 주택이니까 2주택이 무허가 주택이라면 똑같아요. 5배, 10배까지를 비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11번. 미등기로 양도하면 안 되죠? 미등기로 양도하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1번. 자, 위에 해당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더라도 어떻게 팔았어? 미등기는 무조건 과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등기는. 자, 그 다음 마지막 2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아까 배웠잖아. 앞에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이거 얘가 뭐라고 했어? 무허가 주택. 무허가 주택은 등기가 불가능하죠? 그럼 등기가 불가능하단 말이 나오면 미등기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결국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야. 요건이 충족되면요. 무허가 주택이니까.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납세자와 납세의무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맨 그 양도소득세. 자, 90페이지. 자, 90페이지 보라고요. 했던 거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90페이지. 90페이지 봤어요? 제일 아래 2번. 매년 출제되는 게 2번이라고요. 90페이지. 찾았나요? 납세 의무자 및 납세지. 납세 의무자는 배웠죠? 거주자, 판정,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 그러죠? 그럼 과로 거주자가 밑줄 그은 거 어디 거 팔았어? 국에 반드시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그리고 과세 소속의 범위 거주자는 국내 것도 과세하고 국외 것도 구분 없이 과세해요. 제한이 없다. 무제한. 거주자는 단 국외 거를 팔 때는 몇 년이 붙어야 된다. 5년. 그리고 밑에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어디 것만 과세한다. 국내 것만. 제한을 뒀잖아. 그래서 옆에 저거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 때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국내 과세합니다. 국외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없어. 오른쪽 납세지. 자, 오른쪽 납세지 나왔죠? 그럼 거주자는 주소가 있으니까 어디로 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러나 빗자가 들어가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잖아. 어쩌고 저쩌고 결론은 어디로 간다? 소재지. 거주자는 납세지가 어디라고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비거주자를 물어보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주소가 없으니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석가탄신일에 5월 3일. 자, 뭐는 알고 가야 된다. 오빠 삼어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거는 알고 가요. 5월 3일 오빠 삼어 5% 이상 차이 나거나 3억 이상 차이 나는 거래는 거래를 부인하고 뭐를 구한다? 시가. 오빠 삼어. 좌우간 오늘 결석 여러분들 나오신 분은 거의 합격권에 들어요. 만약에 안 나오신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쫓아오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